아저씨 전 재산은 이미 제 인생에 다 쓰셨어요. 그 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7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은행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성북구에 있는 1200세대짜리 아파트에서 야간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 같은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아온 전 재산보다 훨씬 큰 걸 돌려받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경비일이 아니라 분식집 주인이었습니다. 28배 결혼해서 30에 작은 분식집 하나 차렸죠. 대학가 골목 지하철역 입구에서 세 번째 가게. 김밥, 떡볶이, 라면, 돈가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올드한 메뉴만 잔뜩 팔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됐어요. 큰돈 벌 생각은 없었고 아이들 배고프지 않게 내 가족 굶지 않게 정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손님 얼굴을 다 외우는 겁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도 공사장 일하시는 분들도 근처 회사원도 누가 뭘 좋아하는지 누구는 라면에 계란 꼭 넣어야 하는지 누구는 김밥 끝부분만 좋아하는지 이런 걸 다 기억해뒀죠. 사람 이름은 자꾸 까먹는데 얼굴이랑 좋아하는 메뉴는 이상하게 안 잊혔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수수하게 생긴 좀 마른 남학생. 옷은 항상 몇 년은 입은 티셔츠에 바랜 청바지,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달아있던 애.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는데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아저씨 떡볶이 1인분이랑 김밥 한 줄 되나요? 처음 온 날 그 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갑에서 꺼낸 돈이 자꾸 손가락 사이에서 헛돌더니 3,000원이 모자란 걸 제가 먼저 봤습니다. 애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 더듬으면서 다시 계산을 하더군요. 죄송한데요. 라면으로 바꿔도 될까요? 그 말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 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딱 제 나이 20살 때 모습이었거든요. 등록금이 모자라서 친구들 밥값 계산하면서 손가락으로 동전 세던 그때 제 모습.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배고픈 얼굴이야. 떡볶이랑 김밥 그냥 먹어. 다음에 와서 계산해. 대신 숟가락 설거지나 좀 도와. 애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니 그때 처음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 민석이라고 합니다. 진짜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날 이후로 민석이는 자주 왔습니다. 저녁마다 고시원에서 책 들고 내려와서 제 분식집 구석자리에 앉아서 라면 먹으면서 공부를 했죠. 처음엔 미안해서인지 항상 제일 싼 메뉴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 하루에 밥 몇 끼 먹냐? 2끼요. 그럼 아침은? 물 많이 마시면 괜찮아요. 그 말 듣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김밥 한 줄, 계란말이 조금을 작은 도시락통에 담아 카운터 옆에 올려놓고 민석이가 오면 슬쩍 밀어줬습니다. 이건 손님용 말고 우리 집 식구용. 나중에 잘 되면 복리로 갚아. 복리요? 그래,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너보다 더 힘든 애들 있지. 걔들한테 내가 또 밥 사주면 그게 복리야. 민석이는 그 말을 참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이더군요. 아저씨 진짜 약속할게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는 제가 밥 살게요. 아저씨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시절 우리 집 벽에는 유명한 연예인 사진도 없고 축구선수 포스터도 없었습니다. 대신 민석이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 복사본이 붙어 있었죠. 전교 3등, 전교 2등, 과수석 이런 글자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야? 아니요, 우리 가게 장학생이에요. 그러면 민석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떡볶이만 후루룩 먹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어 가게 문 닫으려는데 민석이가 들어와서 제 앞에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등록금 장학금 받았어요. 전에. 야 잘했다 임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돈 제대로 내고 먹겠습니다. 그 말이 참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이제 이놈이 멀어지는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김밥 한 줄은 평생 서비스다. 대신 나보다 오래 살아라.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베풀어라. 알았지? 네, 아저씨. 약속. 저는 그날 밤 가게 불 끄고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대학 붙은 것처럼 기뻤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기쁜 일만 주지는 않더군요. IMF가 터지고 학생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휴학을 하고 알바 자리가 끊기고 고시원 비를 못 내서 짐 싸들고 시골로 내려가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분식집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카드값, 밀린 월세, 재료 대금 어느 날은 가게 문을 열고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건물주가 말하더군요.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 달까지만 하시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저는 가게 벽에 붙은 성적표들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 버텼나? 내가 더 빨리 포기했어야 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문 닫기 마지막 날 저는 벽에 붙어있던 민석이 성적표들을 하나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냥 불을 끄고 나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민석이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아이도 바빴을 거고 저도 제 삶을 추스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훅 지나 저는 어느새 60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아이들은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경비 자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2200세대짜리 아파트에 오게 된 겁니다. 처음 근무표를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 뭔지 아십니까? 분식집 할 때처럼 사람들 얼굴을 외우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눈 마주치면 인사하는 분들, 항상 목발 짚고 내려오는 어르신, 유모차 끌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 그리고 출퇴근길에 늘 핸드폰 보며 뛰어가는 직장인들까지. 아저씨,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경비 아저씨,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런 말 한마디에 새벽 근무의 피로가 좀 녹았습니다. 물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쓰레기 규정 어겼다고 말하면 욕부터 하는 사람, 경비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예전에 손님 눈치 보면서 살았지. 그래도 인간이 다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겨울날 일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아침이었어요. 눈이 살짝 내리고 출근길 차량들이 바쁘게 드나들던 때였습니다. 저는 정문 경비초소에서 손호호 불면서 출입 차량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더니 입구 앞에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안에는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젊은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경비실 이쪽 맞나요? 네, 여기입니다. 어디 찾으시는 건가요? 잠깐 주차장에 차 대고 다시 내려올게요. 아저씨, 오늘 좀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집 찾는 호수나 택배 찾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내달라니.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 근무 중이니까 제가 크게 도와드릴 건 없고 그래도 추울 테니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얼마 뒤 그 남자가 경비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고급 시계에 잘 맞는 정장, 광이 나는 구두. 역시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문을 살짝 열고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맞죠? 네? 제가 누구를요? 분식집. 학교 앞 골목 떡볶이 진짜 맛있었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뭔가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식집, 떡볶이, 학교 앞 골목. 이 단어 세 개를 저렇게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인생에 몇 안 됩니다. 혹시 민석이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름에 제 자신이 더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활짝 웃더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아저씨. 저 민석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순간 경비실이 아니라 예전 분식집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라면 냄새, 김밥 썰던 소리, 수험생들 뒤엉켜 있던 테이블 그 한복판에 앉아서 라면 먹던 그의 얼굴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남자의 얼굴 사이로 계속 겹쳐졌습니다. 야, 이 자식 사람 됐구나.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민석이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 하나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아저씨 몇 번을 찾아봤어요. 근데 IMF 이후에 가게도 없어지고 연락처도 없고 솔직히 언젠가 길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뵀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나는 그냥 여기서 경비나 하며 먹고 살고 있다. 너는 많이 잘 나가 보이네. 민석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오늘 밤 근무 끝나고 9시쯤 시간 되세요? 야간이라 그래도 한 10분, 20분쯤은 괜찮지. 무슨 일 있냐? 그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잘된 제자가 밥 한번 사주겠지. 예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왔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루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민들 택배를 정리하면서도 CCTV 화면 돌려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자꾸 분식집 생각만 났습니다. 그 허름한 가게, 낡은 간판, 그리고 늘 마지막 손님으로 남아서 시험 공부하던 민석이. 밤 8시 55분쯤 경비실 앞에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 앞 벤치에 잠깐만요. 겨울밤 공기가 차갑게 폐를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벤치에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숨이 하얗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소아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동네 아이들 공부 가르치면서 장학재단 준비도 하고 있고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야, 의사까지 됐냐? 대단하다 임마. 아저씨 덕분이죠. 민석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 아저씨가 도시락 챙겨주셨잖아요. 복리로 갚아라 그 말을 제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으면 그 장학금으로 다시 후배들 밥 사주고 또 다음 사람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그냥 도시락 몇 번 챙겨줬을 뿐인데 이놈이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민석이가 서류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저는 이상한 상상을 했습니다. 설마 돈이냐? 나한테 생활비라도 보태주겠다고 오는 건가? 자존심 때문에 손이 좀 떨렸습니다. 야, 나는 괜찮다. 나도 연금 조금 나오고 여기서 월급도 들어오고 굶지는 않아. 너 힘들게 번 돈이면 내가 써라. 저는 미리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한번 열어보세요. 돈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앞장에 크게 쓰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북구 아동노인 돌봄 커뮤니티 센터 설립 계획서. 저는 제목만 읽고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민석이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너보다 더 힘든 애들한테 밥 사주면 그게 복리다. 그 말 생각하면서 저도 여기저기 기부도 해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돈만 보내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이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혼자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낮에 와서 밥도 먹고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 곳.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셔도 애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은 외롭지 않은 그런 공간이요. 근데 그 계획서 마지막 장 다시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 공식 명칭 꿈빛 어르신 아이들 나눔센터. 센터 운영 고문 분식집 사장 롯데아파트 경비원 김봉식님.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민석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전 재산 뭔지 아세요? 내 전 재산? 글쎄 월세방 보증금이랑 몇백 있는 적금 뭐 그 정도지. 민석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 전 재산은 이미 오래전에 제 인생에 다 쓰셨어요. 그때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시던 그 시간, 가게 문 닫고도 제 숙제 봐주시던 그 밤 낡은 의자에 앉아서 너는 할 수 있다 수십 번 하시던 그 말들. 다 그게 아저씨가 가진 전 재산이었고 그걸 저한테 다 쓰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제가 아저씨 전 재산을 세상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센터는 아저씨 이름으로 갈 겁니다. 아저씨가 쏟아부은 마음, 제가 번 돈이랑 사람들 힘 모아서 진짜 건물로, 진짜 식탁으로, 진짜 교실로 만들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 재산이었다는 말. 그저 음식값 깎아주고 도시락 좀 챙겨주고 시험 때 라면 끓여준 것뿐인데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내 이름을 쓰냐? 그냥 내 이름으로 하지. 제가 겨우 그렇게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조금 웃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세상은요, 돈 많고 유명한 사람 이름은 금방 외워요. 그런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동네에서 아이들 챙겨준 사람, 배고픈 학생 밥 먹인 사람, 그런 사람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사람 이름이 간판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시작이 아저씨였으니까 이 센터의 이름도 아저씨여야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가로등 아래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62 먹은 경비 아저씨가 아파트 벤치에서 어린애처럼 울고 있는 모습. 누가 보면 창피할지 모르지만 그때만큼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야, 민석아,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아저씨 같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의사라서 머리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근데 아저씨는 마음으로 사람을 봤잖아요. 배고픈 얼굴 알아보고 포기할 것 같은 눈빛 알아보고. 민석이는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센터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은 꼭 있어야 합니다. 돈 계산보다 사람 얼굴 먼저 보는 사람. 저는 그게 아저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센터를 어디에 지을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르신들 오시면 어떤 메뉴를 내어드릴지.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노후를 돌봄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입장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경비 아저씨 잠깐 들어오시죠. 아, 이제 나이도 많고 사람도 새로 뽑으려나 보다.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관리소장실 문을 열었는데 안에 익숙한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소장 옆에 앉아 있더군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소장이 저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쪽은 우리 아파트 새 소유주 대표님이십니다. 최근에 건물 전체를 인수하셨어요. 그리고 소장의 말을 민석이가 이어받았습니다. 아저씨, 이 아파트 제가 투자한 회사에서 관리 맡게 됐어요. 센터 들어올 자리도 여기 근처로 보고 있고요. 저는 입을 벌린 채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너 이 아파트 주인이냐? 제가 혼자 주인은 아니고요. 어쨌든 큰손 중 하나입니다. 민석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소장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경비 근무 체계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야간 단순 경비는 젊은 분들로 채우고요. 어르신께는 그 다음 문장이 제 인생 두 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어르신께는 단지 명예 경비소장 겸 커뮤니티 센터 고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드릴 거고요. 대신 아이들과 어르신들 이름 좀 많이 외워주시고 얼굴 좀 잘 봐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민석이를 봤습니다. 이거 내가 꾸민 거냐? 네, 아저씨가 평생 해온 일이잖아요. 얼굴 외우고 배고픈 사람 먼저 보고 말없이 챙겨주고 그 일을 그냥 경비라는 이름 대신 좀 더 멋있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 좁은 방 천장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돌아섰지? 분식집 문 닫던 날 가게 불 끄고 나올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 근데 어느새 누군가의 인생 한가운데에 제 이름이 박혀 있더군요. 아저씨 전 재산은 이미 제 인생에 다 쓰셨어요. 민석이가 했던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야간 순찰을 돌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더 챙깁니다. 저 아이는 어느 학교 다닐까? 저 어르신은 오늘 누구랑 밥 드셨을까? 누구 얼굴이 요즘 더 지쳐 보이지는 않나? 언젠가 센터 공사가 시작되고 간판이 걸리겠죠. 아마 이런 이름일 겁니다. 성북구 꿈빛 어르신 아이들 나눔센터 김봉식 아저씨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조용히 간판을 올려다보며 생각할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은 많지 않았지만 밥 한 그릇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준 게 그렇게 큰 전 재산이었구나.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 재산을 쓰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에게, 손주에게, 동네 학생에게 혹은 옆집 어르신에게. 그게 바로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이 저 같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전 재산이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노년의 밤을 지키는 한 경비 아저씨의 작은 꿈빛 이야기였습니다.